안녕하세요. 겨자씨TV 5번째 시간입니다. 밖에는 가을비가 주룩주룩 내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한 사람들의 삶을 3회에 걸쳐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웃을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 내놓은 분들이 많지만 세상은 여전히 무례한 사람들로 인해 고통을 호소합니다. 얼마 전 무례한 시대를 품위 있게 건너는 법이라는 책을 읽어보았습니다. 이 책을 보면 무례함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례함이란 예의가 없고 또는 예의를 갖추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예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의와 품위가 무너지면 인간관계도 쉽게 다 무너집니다. 예의란 아무리 급해도 새치기를 하지 않는 것, 지하철에서 큰 소리로 통화하지 않는 것, 마음이 내키지 않더라도 슬픈 이웃과 함께하는 것, 그리고 약속 시간을 지키는 것 등입니다. 그런데 갈수록 예의는 사라지고 무례함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나라를 동방예의지국이라고 부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동방예의지국이라는 그 호칭이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저자는 책에서 무례한 자의 행동을 소개합니다. 파란 신호등이 켜진 횡단보도를 한 여성이 두 아이와 함께 건너고 있는데 한 남자 운전자가 이들의 옆을 아슬아슬하게 스쳐 지나갑니다. 놀란 여성이 파란 신호등을 가리키면서 운전자에게 항의를 하자 그 남자는 창문을 내리고 이렇게 욕을 합니다. 이 닥쳐 미친 X야. 우리나라에도 이런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예의와 배려는 사라지고 거칠고 폭력적인 사람들이 시민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언행이 거칠어지면서 품위와 도덕, 윤리 등은 쓸모없는 가치로 여겨져 설 자리가 없어졌습니다. 하지만 무례함의 대가는 너무나 크다는 것입니다. 무례한 나치의 두목 히틀러는 지하 벙커에서 곤충으로 자살을 했습니다. 무례한 독일 군대는 400만 명이나 넘게 죽습니다. 코리아사는 무례한 나치에 복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코리 여사처럼 용서하지는 않습니다. 연합군처럼 무례한 자들을 철저히 응징하려는 심판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례하면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무례한 댓글들이 처벌을 받았고 무례한 자가 감옥에 가기도 합니다. 무례함과 위선과 뻔뻔함은 모두 악에서 나온다는 생각입니다. 우리나라에 무례한 정치들이 참 많습니다. 그들은 입만 열면 막말을 합니다. 3년 전 자신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기업의 임직원을 폭행한 노조원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무례할 수가 없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자신의 노조원을 고용하라며 노조끼리 폭력을 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무례한 대한민국의 단면을 보는 것 같아 참 씁쓸합니다. 무례한 자와 뻔뻔한 자와 건방진 자들의 공통점을 아십니까? 이들은 모든 것을 혼자 독점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으면 다행히 품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학생 소년가장이 7살 날 동생에게 치킨을 먹이려고 가게를 기웃거립니다. 5,000원어치만 주세요 하는 형제를 주인은 공짜로 푸짐하게 대접을 합니다. 동생은 형 몰래 몇 번 더 찾아가 치킨을 얻어먹습니다. 주인은 동생을 미용실로 데려가 머리를 깎아주기도 했습니다. 형은 체인점 본사에 긴 감사의 편지를 씁니다. 저도 커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시는 사장님같이 멋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다음날 치킨이 불티나게 팔렸고 치킨집 사장은 매출에 후원받은 금액을 보태서 수백만 원을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기부를 합니다. 치킨집 주인 이야기엔 사람의 온기와 품위가 있습니다. 예의나 품위가 필요 없는 사회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직장에서는 더욱 예의가 필요합니다. 동료 간에도 예의는 필수적입니다. 부부 사이에도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지켜야 할 예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도 예의는 중요합니다. SNS 시대에도 지켜야 할 예의가 있습니다. 는 상냥함, 솔직함, 다정함, 정중함을 품이라고 했습니다. 지난 방송에서 유대인을 숨겨준 코리 여사의 일생을 소개했습니다. 코리 여사를 존경하면서도 왜 코리 여사처럼 살 수는 없는가 하고 스스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의지가 약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한다면 무리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 전의 일입니다. 수개월 동안 리모델링을 하는 이웃집의 소음과 먼지 때문에 많은 불편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집주인은 한 번도 주변 이웃에게 양해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공사가 끝나고 나서 그 집이 사무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직원들이 종종 담배를 피우러 옥상에 올라가기도 하고 큰 소리로 전화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잘못하면 직원들과 갈등이 생길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방법이 없을까 생각하다가 자그마한 선물을 들고 사무실로 찾아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옆집에서 왔습니다. 예전보다 통화할 때나 담배를 피울 때 이웃을 배려해 주는 것 같아 감사의 마음을 전하러 왔습니다. 하며 선물을 드렸습니다. 직원들의 얼굴에는 미소가 보였고 사장님은 너무 미안해하면서 더욱 조심하겠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화번호까지 알려주면서 불편하면 언제든지 전화를 달라고 했습니다. 잘못하면 싸움이 날 수도 있었지만 예의를 지키니 문제가 다 해결되었습니다. 손해보는 것 같지만 품위가 이깁니다. 예의가 이익입니다. 무례한 시대를 품위 있게 건너는 법은 사랑밖에 없다는 생각입니다. 고리 여사는 사랑으로 무례함과 증오를 이겼습니다. 작가 팔라다는 품위 선언문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르게 살아라. 타락에 빠지지 마라. 품위를 유지하라.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남을 대접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남을 대접하고 예의를 지키면 대접을 받습니다. 좋은 일이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